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선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무설계가 뭐지? 라는 주제로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재무상담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 오해가 아닌 이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목적, 자녀 교육자금이나 아니면 은퇴자금 등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막 묵혀놔야 되는,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상품인 거죠. 변액과 연금펀드, 그다음에 퇴직연금 등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형 금융상품의 관리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다이나믹하게 관리를 원하시는 연금펀드 계좌 그리고 퇴직 계좌와 함께 변액연금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현재 정다운 미래에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자금이나 은퇴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한 변액연금이 있어요. 변액연금 펀드 변경해 보셨습니까? 가입한 지 1년이나 2년 정도 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펀드 변경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주식형으로 선택하시고 변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5년 이상 되었어요. 한 번도 펀드 변경하지 않았다면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연금펀드나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의 플랜은 펀드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플랜이라면 상관없어요. 해당 플랜에 대한 안내는 채널에 제33화 풍족한 은퇴생활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묵묵하게 하는 플랜이 아닌 다이나믹하게 펀드 변경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이런 플랜일 경우에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형 금융상품, 즉 연금펀드, 퇴직연금, 그리고 변액의 수익률의 책임은 금융회사도, 그리고 보험설계사나 거기 담당 직원도 아닌 계약자 주체인 고객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주식이나 펀드 등 단기적인 금융상품의 조정은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장기적인 목적의 금융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요. 펀드 변경을 한다 해도 100% 맞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장의 흐름은 상승 국면, 과열 국면, 그리고 분산 국면, 공포 국면, 침체 국면, 매집 국면, 그 다음에 상승 국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금융상품의 관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금융상품보다는 시장 상황만 잘 파악된다면 의외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과열 국면이나 분산 국면에는 공격적으로 되어 있던 주식형을 어떻게 안정적인 자산인 채권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침체 국면이나 매집 국면일 때는 안정적으로 돌려놨던 자금을 공격적인 주식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가 거의 한 17년 동안 변해상품 수익률을 이제 관리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엄청 많이 써봤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 봤는데 제일 합당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미래 정부선 재무설계사의 장기 투자형 금융상품을 보유하시고 계신 고객님들은 포트폴리오 제안을 다 해드렸어요. 일단 자녀 교육자금이나 은퇴자금으로 가입하신 변액 부유액이나 아니면 변액연금 상품의 포트폴리오는요, 지난 과열 국면 때 케이스별로 적립금은 어떻게 한다?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변경하고요. 투입비율은 주식형으로 그냥 해놓거나 혹은 적립금과 투입비율을 모두 채권으로 변경해 놓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납입이 완료된
변액 상품 또한 펀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열 국면에 변경이 되어 있는 변액 상품은 변경하지 않은 변액 상품보다 마이너스 폭이 적어서 적립금을 방어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살 기회를 맛보셔야 되는 시기이기에 적립금과 그다음에 투입 비율 모두 주식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드렸습니다. 해당되는 구체적인 펀드를 제가 안내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적립금의 금액이 큰 경우는 자산 배분해서, 그리고 적립금의 금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다 그러면 알아서 투자해주는 그런 펀드 있거든요. 그런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해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해당 제안을 할지 말지는 고객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신 연금 펀드나 혹은 개인 퇴직계좌는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죠. 묶어놓는 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되는 이제 금융상품인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본인들은 특별한 펀드 관리보다는요, 자, 안전하게 관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젊은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이 길잖아요. 해당 계좌를 다이나믹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은 두 부류가 있으세요.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그리고 펀드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지 않으신 분. 투자 경험이 없고 매매 거래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당 그 연금 펀드 계좌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채권형인 MMF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자산 배분 쫙 해가지고요. 한 5, 6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증권에 전화해서 펀드 변경이 쉽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현재 채권형, MMF형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해당 채권을 매도해가지고 세팅되어 있는 펀드에 자산을 잘 되도록 배분을 해가지고 투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투자 경험이 있고 매매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채권형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주식형 펀드로 교체 매매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 펀드는 소비재 관련 펀드와 국내 IT 대표 펀드 등으로 변액과 유사하게 자산 배분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변액이나 연금펀드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변경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요. 저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그 첫 번째는요. 장기적인 투자 금융상품의 관리는 누구 책임? 책임. 아니, 설계사 책임 말고요. 고객님들 책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장기적인 상품은 딱 두 번만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액 상품의 포트폴리오 제한한 내용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금 펀드 및 IRP, 퇴직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제한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투자형 상품의 관리는 큰 흐름에서요.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수익률이 잘 나오는 펀드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 뭐 무조건 수익 나지 않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안 하시게 되잖아요. 차후 10년, 20년이 지나면요. 후회만 남습니다.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경 한번 해보세요. 종잣돈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임TV는 계속됩니다. 빠이빠이.